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시 지원이 끝났죠. 이제 뭐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자소서를 준비해서 이제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수능 최저나 정시 준비로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고3 분위기가 거의 뭐 테마파크 수준으로 뭐 학교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는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만 입시를 준비하는 건 아니죠. 바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준비하는 입시가 바로 이게 특목고 입시입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영재고 입시가 끝났습니다. 지금 과거 진행이 중이고, 12월이 되면 이제 외고나 일반고, 그 다음에 자사고, 자공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외고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외고입니다. 2022학년도 입학 전형 소개인데, 실은 특목고라고 부르지만 학교가 굉장히 종류가 많죠.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특목고 현황인데 왼쪽에 있는 두 개는 전국구 특목고입니다. 전국구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생이 쓸 수 있는 학교입니다. 인천에 있지만 부산에 있는 친구도 쓸 수 있는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광역단위 특목고라고 되어 있는 학교는 뭐냐면, 인천에 있는 친구들은 이 학교를 쓸 수 있고, 경기도에 있는 학교와 부산이나 전라도에 사는 친구들이 쓰는 학교가 다릅니다. 그 동네에 있는 특목고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인천 외고는 인천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쓰는 학교입니다. 잠깐 곁다리 얘기지만 인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목고 진학이 조금 유리한 지역이긴 합니다. 왜냐면 특목고가 8개나 있고 외고도 2개, 과고도 2개가 있죠. 아무래도 학교가 2개이다 보면 학생이 좀 나뉘겠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인천 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쟁률이 낮은 데에 비해선 진학 실적이 굉장히 좋은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장점일 수 있는데 요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목고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냐? 별거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이 녀석이죠. 그 학교를 가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냐 불리하냐,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빼놓고 뭔가 얘기하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진학 실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큰 장점이나 특징이겠죠. 최근 한 4년치를 긁어봤는데, 경찰대 사관학교 특수학교가 나와 있고, 우리 흔히 말하는 스카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3명, 1명, 2명, 서울대를 엄청 많이 보내는 학교는 아니죠. 하지만 어떤 데이터들이 좀 의미가 있냐면, 연대, 고대로 넘어가면 살짝 달라집니다. 연대는 최근 4년 중에서 작년 입결이 가장 좋습니다. 22명, 고대는 19명, 서강대는 무려 27명이나 되는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어우, 대단하죠? 역시 외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성대는 좀 줄었어요. 성대. 이대도 좀 줄었는데 한양대가 35명, 외대가 44명, 중대도 작년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24명이 붙였고, 시립대도 그렇습니다. 경희대는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다 중복집계입니다. 중복집계. 학교마다 특징이 있지만 대부분 중복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붙었어도 전부 다 카운팅을 하지만 대충 이만큼만 보더라도 학교 네임밸류가 상당하죠. 역시 특목고인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학교가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학교는 아닙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우리 동네 학교보다는 훨씬 입결이 괜찮은 학교처럼 보이지요. 밑에 학교도 있습니다. 쭉 적어놨는데 건대, 동국대, 숭실대, 그 다음에 쭉 했는데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거 있죠. 일본이나 중국 유학생이 5명, 미국이나 유럽 있는 학교로 9명 정도를 지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학교랑 자매기업이라는 협약이나 이런 게 좀 맺어지고 있고,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학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케어를 하거나 이런 코스도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반고에서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입결을 가지는데 저 학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집 용어 살펴볼 건데, 먼저 아주 심플합니다. 외조는 뭐만 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요즘에 1학년은 거의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2학년, 3학년 4학기 영어 성적이 A다. 그러면 일단 웬만하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어 내신이 중요하다.
모집 인원은 대충 180명, 40명, 200명 남짓을 모집을 하고 20명 이제 사배자 전형이라서 특별 전형이 있죠. 그래서 180명 정도, 60명을 뽑는다. 자, 지원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광역 특목고이기 때문에 인천에 살거나 저 외고를 정말 가고 싶은데 우리 동네 외고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전형 방법 다 필요 없고 요거 딱 두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2단계가 있어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에서 영어 내신을 본다는 거죠. 즉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총 4학기 40점 만점으로 출결 감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감점 없죠. 1.5배수를 뽑습니다. 여기 붙으면 일단 거의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1.5배수이기 때문에 1차에서 많이 안 뽑죠. 그래서 내가 영어다 올해이다 그러면 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차 무조건 합격이다. 그럼 면접 준비를 하시면 된다. 적어도 영어 성적이 괜찮다. 그러면 제 성적으로 될까요? 라기보다는 면접 준비를 하시는 게 합격에 유리하다. 자, 보시면 빨간 걸로 또 써놨죠. 내신은 영어 과목만. 정말 운이 안 좋게 동점자가 생기면 다른 과목을 봅니다. 아무래도 외고니까 문과 쪽 성향이 강한 학교죠. 그래서 수학보다는 국어라든가 사회 점수를 2차적으로 보지만 영어가 올해이다. 그러면 그걸로 게임 끝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점은 그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감점 나와 있는데 일단 B 여러 개 뜨면 힘드니까 A 맞고 외고를 지원하셔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1단계에 붙으면 자기소개서를 쓰고 그걸 바탕으로 면접을 한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1단계 서류평가 1.5배수 영어 내신만 본다.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면접을 보는데 그때 자소서를 제출한다. 심플하죠. 최근 몇 년 동안 외고 입시는 거의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적어도 외고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신 분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합격 포인트 영어 성적이 중요하다. 자소서 면접 준비 병행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은 이건 아주 간단하죠.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유죠. 보시면 자, 작년 경쟁률 전체가 0.93대 1입니다. 무슨 뜻이냐? 쓰면 붙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이 학교의 특징은 진입장벽이 좀 낮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진학실적 보셨죠?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 노리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무조건 외국 간판만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갈 수는 없으나 다른 특목고에 비해서 떨어질 걱정은 좀 덜할 수 있다. 자, 사회통합 경쟁률은 0.49. 우리 집이 3남매다. 쓰면 붙는다. 그리고 이렇다. 그런데 입차 이게 입학 실적, 진학 실적도 괜찮고 경쟁률도 낮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0명 넘는 학생들을 뽑는데 올 기숙사가 아닙니다. 기숙사가 한 2클래스 정도밖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집이 이 동네가 아니다라고 하면 통학하는 데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좀 단점이고, 두 번째는 외고도 미추홀 외고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사립이죠. 사립. 바로 이제 옆에 세일고나 영신여고가 붙어 있는데 사립 외고의 가장 큰 특징, 등록금이 엄청 비쌉니다. 물론 그래봤자 대학교 등록금보다 싸지만 자, 올해 3, 4분기 가정통신문을 제가 좀 긁어서 옮겨왔습니다. 얼마냐? 256만원입니다. 기숙사비 빼고 256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죠. 즉 학교에 내는 돈이 만약에 기숙사를 가거나 저녁에 요즘에 이제 급식을 안 먹습니다만 기숙사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면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는 훅 들어가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학원도 다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학비가 좀 드는 학교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비싼지 비교를 해주면 자, 미추홀 외고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기숙사비 빼고 급식 빼고 계산했을 때 40만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 금액은 그냥 일반고랑 똑같습니다. 근데 외고, 인천 외고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등록금, 학비가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일 수 있고 기숙사에 모든 학생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게 두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투자하고 가서 열심히 하면 입결은 괜찮다. 자, 여기서 이제 특정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를 굳이 추천한다면 어떤 게 좀 있느냐?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 경쟁률 낮은 거 보셨죠? 올해 뭐 갑자기 튄다고 해서 2대1, 3대1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경쟁률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낮고, 그 다음에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이과 쪽 특목고죠. 요거는 수학이나 과학, 심화 선행 같은 게 좀 필요하기도 하고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반면 외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동안 영어만 잘했으면 다른 과목은 못해도 외고를 쓰는데 크게 준비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라인드 평가라는 걸 했다고 들으셨죠? 블라인드 평가가 뭐냐면 이 학교 학생 인지, 즉 학교 이름 같은 경우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고 가린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일반고끼리 또는 특목고끼리는 구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생부 내용을 보면 야, 이 학교가 보니까 일반고 중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 같은데 라는 걸 가늠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일반고랑 특목고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수월하죠. 학생부 내용을 보면 특이한 프로그램도 많고 여기는 동네 학교가 아니구나라는 걸 튈 수 있죠. 그거는 곧 종합전형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서 공부를 못했다. 외국 가서도 꼴등이 있고 과거 가도 꼴등이 있습니다. 학교 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 단점도 있죠. 수시 인원이 감소했습니다. 정시가 늘었죠.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전체 정원의 한 7, 80%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갔는데 최근에 정시가 확대되면서 논술과 종합전형에서 인원이 좀 빠졌죠. 그러니까 내가 특목고 프리미엄이나 버프를 받고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에서도 조금은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 외고니까 내가 수학을 못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특목고죠. 일반고 아니기 때문에 특목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편차가 좀 작은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대체적으로 어느 학교 특목고를 가더라도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따려면 수학 공부를 좀 잘하고 가셔야 고등학교 생활이 순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